가르쳐 주세요. 다 보고. 줘보세요. 네. 자, 이거 리필 용기 받으신 분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거 빠져버리면 잉크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더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다 뭐 순간 접착제나 이런 이렇게 한 번만 딱 빨아준 다음에 여기에다 잉크를 이제 주입하시면 돼.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방향이 따로 없어요? 방향이 있어요. 여기는 막혀진 방향, 여기는 뚫린 방향. 뚫린 방향으로 넣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하나만 넣어요? 두 개 다 넣나요? 아니요. 두 개 나오면 안 되겠죠. 하나는 트지 말고 하나만 쓰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꾹 돌리면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쏙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립을 시켜주고. 그 안에다 넣어도 돼요? 네네네. 뒤쪽에다? 빈 거를 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막아놓고 잉크를 아, 이거 꼭지 빠지면 다 새겠네 진짜. 주사기 사가지고 하면은 그때 주사기는 한 번 할 때 한 번씩 쓰니까 편하겠죠. 자, 오늘 여기 빨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림이고 하니까 다 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있을 때는 연필이 좀 필요해요. 연필 없어도 뭐 상관없는데 일단 연필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은 이 집을 먼저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세요. 우리가 집 그릴 때는 항상 소실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의 형태를 잡아주고 나서 이 빨랫줄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요? 창문 틀 그 정도에 걸려 있죠. 창문 어디인가. 자, 빨랫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빨래가 걸려 있으니까는 약간 처진 듯하게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은 우리가 이 소실점에 맞춰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소실점 맞추고 눈높이 가운데 잡고 집은 이대로 놔두고 이 빨랫줄에 빨래를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빨랫줄에 이렇게 빨래가 널려져 있어요. 집게도 있고 빨랫줄, 그 다음에 수건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작은 타올이나 양말 같은 것도 있고, 티셔츠 같은 것도 하나 있고, 약간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 그림 그리기가 좀 편하게 그려질 수 있어요. 스케치 할 때는 이렇게 위치랑 크기, 기울기 이런 것만 잡아주세요. 저 뒤로도 빨랫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집이 옆부분이 약간 살짝 보이는데 이 옆부분은 조금 보이는 거예요. 많이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여기도 기울기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실점이 이 눈높이하고 만나죠. 이것이 소실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옆면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지붕이고, 그럼 얘가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 왼쪽으로 해주세요. 왼쪽으로. 네, 조금만 더. 네, 여기에서 이 처마보다 이 벽이 약간 올라갔죠. 사진을 같이 보면서 하세요. 그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점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앞부분에 이쪽 벽이죠. 여기 지붕의 벽. 그 다음에 뒤에 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여기하고 이 높이는 같은 높이예요. 이 높이하고 이 높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눈높이와 소실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저 멀리 소실점이 잡히겠죠. 저 멀리 이쪽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자, 이 라인하고 이 라인도 어떤 소실점이 있는데 얘들끼리 소실점이 잡혀요. 그래서 얘들 둘이가 쭉 올라가면 어디선가 만나겠죠. 그래서 이만큼 올려줘요.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지금 처마 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은 집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둥 같은 벽이 있는데 벽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벽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연필로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도 돼요. 연필로는. 이렇게 한 다음에 꺾어지는 부분을 이 각도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꺾어지게 만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자, 밑에 땅을 이렇게 그어놨죠. 이렇게 땅을 그어놨으면 여기서 내려오는 선은 여기에서 딱 멈춰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멈춰지겠죠. 그리고 이쪽 소실점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 각도대로 이렇게 땅을 그려줍니다. 밑에서는 이렇게 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선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자, 위에도 여기에서 이쪽에서 선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서 이런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이렇게 이제 있겠죠. 들어가는 문. 보이는 대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라인하고 얘하고는 같은 소실점으로 얘는 따로 이렇게. 자,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이런 안쪽에 있는 선을 띄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쭉 그어주고, 이렇게 쭉쭉 그어주고 나서 이렇게 다시 맞춰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꺾어지는 선도 여기 따로 긋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내려서 끝내주고. 자, 창문도 소실점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이곳이 눈높이니까 약간 아래쪽에 길이 이렇게 있겠죠. 차는 생략을 할게요. 저 뒤로 집 같은 경우 이쪽도 이 기울기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있고 꺾였는데 얘가 이쪽 소실점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선을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이 설명 이걸 따라 그리지 말고요. 설명을 들으세요. 이대로 따라 그리시면 안 돼. 설명을 들으셔. 지금 이런 선들의 원리를 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대로 따라 그리시면은 너무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선들이 어떤 각도로 기울기가 되어 있는지, 그럼 이런 각도들이 이 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내가 이 선을 긋지 않고요, 이 선만 그을 수도 있어요. 이 선이 이쪽으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나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잖아요. 근데 이런 선은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각도가 저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대로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되지. 이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이런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선을 스케치를 진짜 할 때는 이런 그 선을 그을 필요가 없고, 이 지금 그어진 이 선들이 이게 다 이해가 되면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려지지 않아도 이런 원리로 되는구나 하면서 이런 선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선들은 다 이 안쪽에 이렇게 선이 있어가지고 얘하고 직선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 그릴 때는 여기하고 여기만 그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안에 선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투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이 그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제가 그냥 외곽선만 그어가지고 연필로 스케치하지 않고 펜으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따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안 그려야 될 선들이 지금 다 그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선들이나 이런 선들은 안 그려도 되겠죠. 근데 이런 선들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못 하시니까 이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안 했어요.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그림을 계속 어려워 하시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고. 왜 이 선이 왜 이렇게 이 기울기로 돼야 되는지, 이렇게 가서 만나야 된다 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기를 이렇게 긋고 여기를 계속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집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고 집은 항상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이 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만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설명을 해도 집을 그릴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선도 그냥 벽이에요. 여기 벽까지는 잘 그리는데 이런 앞에 벽 같은 기둥이 하나 딱 붙어버리면 얘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여기가 네모난 어떤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이 박스는 이 땅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네모난 화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어가면 이 벽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박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박스의 밑면이나 윗면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이 그림을 그리면 훨씬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따라 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제 설명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스케치를 안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이런 게 그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스케치를 안 한 상태에서는 앞에 것 먼저 그려주세요. 펜으로 할 때는 펜터치를 할 때는 앞에 것 먼저 그려주는데 여기서 앞에 게 뭐예요? 집이 앞에 있어요? 빨래가 앞에 있어요? 빨래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 쉽다고 해서 집을 먼저 그리면 안 돼요. 무조건 펜터치는 앞에 것을 먼저 그려야만이 그 앞에 것 뒤로 해서 선을 덜 긋고 더 긋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앞에 게 있는 게 이제 빨래줄에 널려 있는 청바지.